5, 4, 엔진 점화, 발사. 75톤급 엔진은 발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시험 발사체의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우주 자립의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예, 어제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로켓이 하늘을 가르고 시원하게 쭉 올라가는 장면 다들 보셨죠? 우리 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 로켓용 엔진이 어제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목표 연소 시간을 초과 달성했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2021년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인데 이번 발사로 그 핵심 기술 액체 엔진의 성능이 검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인 이분한테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연결해봤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김진한 한국형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 만나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밤잠을 주무셨어요? 네, 잤는데 좀 많이 설쳤네요. 늦게 잠들고. 아직도 좀 실감이 안 나시죠? 네,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우 기쁘고 실감이 좀 안 납니다. 이게 지금 얼마 만에 성공이죠? 개발 처음 시작한 걸로 부터 해서. 처음 시작한 걸로는 저희가 2010년에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8년 정도 된 건데요. 엔진만 만드는데 그럼 8년입니까? 네, 엔진 만드는 데는 한 7년 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사체도 이제 같은 시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도 걸렸는데 다른 나라는 시험 설비라든가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진 상태였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없이 같이 구축하면서 이것을 8년 만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목소리도 약간 잠겨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고생이 그냥 목소리에 묻어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다. 우주 발사체에 있어서 핵심은 엔진이고 그 엔진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어제부터 계속 듣고는 있는데 그 어렵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네, 항공 우주 쪽에서 비행체가 날아갈 때는 여태까지 어떤 엔진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비행체의 성능이 좌우되고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피스톤 엔진이 있을 때는 옛날에 이렇게 천천히 날아가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었고 제트 엔진이 있을 때는 음속을 돌파했고 그리고 우리가 로켓 엔진을 가졌을 때 이제 지구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발전해 와서 엔진이 비행체의 굉장히 핵심이고 그것이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이제 엔진에서의 가장 높은 온도가 한 3,000도씨가 넘습니다. 하지만 3,000도요? 3,000도. 그러면 쇳물은 이미 다 1,000도씨 이상 그 부분에서 다 녹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잘 냉각시켜줘야 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온부는 영하 183도씨 거기에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압력은 또 120기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이게 날아가야 되니까 가볍고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극한의 조건에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것이고 선진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전략산업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계, 소재, 가공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산업의 이런 스핀오프 기술로 사용해서 여태까지 선도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000도, 영상 3,000도에서도 견뎌야 되고 영하 180여 도에서도 견뎌야 되고 엄청난 압력도 견뎌야 되는 그러면서 그게 한 구조체에 있는 거죠. 이야, 엄청나네요. 그걸 만드는 일. 그래서 이 우주 발사체 엔진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뭐 세계적으로도 10여 개국밖에 없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자국에서 발사체를 갖고 그것을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를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 나라가 한 10개국 되고 저희가 한 11번째 나라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우리가 가진 액체 엔진이 굉장히 복잡한데 액체 엔진의 75톤급을 가진 나라는 저희까지 해서 한 7나라 정도 보십니다. 그 쏘아 올리는 엔진 중에서도 70여 톤이 넘는 엔진을 담아서 갈 수 있는 액체를 담아갈 수 있는 곳은
네. 7개밖에 없어요?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스페이스 클럽에 북한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네, 그럼 맞습니다. 7개 안에도 들어갑니까? 아니요, 북한은 지금 좀 애매한데 지난번에 80톤 엔진을 뭐 개발했다, 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검증이 좀 많이 안 돼 있고요.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가져온 엔진이다 뭐 이러기 때문에 좀 애매합니다. 북한은 7개 안에는 못 들어가는. 네. 아니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있어요? 또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게 군사 문제하고도 연결이 다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미사일 실어서 다 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군사 기술과도 여러분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기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MTCR이라고 해서 예. 기술들을 서로 국가 간에 공유하지 못하게 국제적인 협정이 있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마 1987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도 여기에 이제 나로 전에 가입해서 거기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 MTCR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그렇게 서로들 안 시켜주는 거예요? 네, 안 시켜주고 제한합니다. 못 어떤 시켜주고. 기술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 기술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클래스를 다 나눠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줄 수 없게 서로. 네, 엔진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기술도 들어가 있고. 그런 거군요. 알려줄 수도 없지만 또 알려주기도 싫겠어요. 서로 이 중요한 기술을. 그렇죠. 네. 아니 단장님. 네. 지난 밤에 밤잠을 설치실만 하네요. 듣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우주 발사체 전체 성공까지는 그러니까 누리호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3년 남은 겁니다. 그렇죠, 단장님?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발사체 이제 심장, 엔진까지만 어제 성공을 한 건데. 네. 그러면 전체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한 몇 분 능선, 몇 %나 된 거라고 보면 돼요? 8분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요. 지금 같이 준비를 미리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호 1, 2, 3단을 이제 저희가 개발해야 되는 중에 2단을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1단과 3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또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8분 능선 정도 올랐고 저희가 엔진 성공하고 그 같이 시험 발사체 전체 시스템이 성공한 걸 봤기 때문에 이제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못할 이유는 없고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2021년까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보고 관건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들이 이미 있지 않느냐. 우리별 3호 같은 거.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것도 우리 기술이라고 독자 기술이라고 막 그랬는데 이러셨는데 위성하고 우주 발사체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르죠. 위성은 지구를 관측하기 위한 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발사체는 그 눈을 지구 위에 올려놓기 위한 이송수단이죠. 그렇죠. 네, 발사체에 위성을 실어서 그걸 올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그 위성들은 다른 나라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올렸던 건데 네, 다른 나라에 의뢰해서 돈을 주고 의뢰해서 그렇죠. 발사했던 것들이죠. 네, 이제는 이제 우리 걸로 올리는 것까지 가능해진다. 네. 그 어떤 분들은 또 그러죠. 아니 독자적으로 쏠 수 있게 되면 그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그 위성을 만들어서 원하는 때에 그 위성을 올려놓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성의 생명 주기가 한 5년에서 7년 정도 되는데요. 혹시 중간에 뭐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위성을 빨리 올려야 되겠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기다려주지 않고 저희가 대기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됩니다. 줄 서 있어요, 그거? 스케줄이 다? 예, 굉장히 많은 그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그런 것들이 원하는 때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가 그런데 그거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뭐 국방에도 문제가 될 정찰 위성 같은 거, 아니면 기상 같은 거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기상 위성, 네, 여러 가지 재해 같은 거 관측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때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국가 운영에서. 중요한 거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강대국 힘 빌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우리가 쏘아 올려서 정찰도 할 수 있고 다목적 위성들을 다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점. 네. 그럼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우주산업 기술력이라고 그럴까요? 순위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뭐 스페이스 클럽 한 10개국이 우리 앞에 있었는데 북한은 이제 우리가 2021년 누리호를 발사하면 우리가 더 앞섰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도 아마 앞서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아까 10개국을 쭉 좀 불러드린다는 게 안 불러드렸는데 스페이스 클럽에 들어있는 10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북한, 영국,
또 네. 어디 중국, 인도, 이란. 중국, 인도, 이란. 네. 그렇게군요. 좀 들으시면 여러분 느껴지시죠? 결국 군사 대국들이 다 여기 있는 거고 네. 이 스페이스 클럽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기술력도 그 순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미국과 러시아는 이제 나라가 좀 어려워서 좀 많이 점점 기울고 있는 형국이지만 거의 세계 2위라고 보시면 되고 중국과 인도가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3위가 중국입니까? 네, 요새는 2위라고까지 봐줘도 되는 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를 앞서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하여튼 무섭게 하긴 떠오르더라고요. 우주산업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나라는 뭐 잘 아시지만 꾸준하게 전략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어주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좀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팀원이 몇 명이나 되죠, 단장님 거기? 저희 발사체는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예. 저기 엔진 쪽에는 저희가 한 80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일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세요? 연소 불안정이라고 해서 뭐 연소기 자체에서의 그런 어려운 기술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때 굉장히 어려웠죠. 이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항상 어려운 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서 내가 어디까지 온 건지를 모를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표현 참 어디까지 온 건지나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그렇죠. 모를 때. 그것조차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80명 또 전체적으로 250명의 모든 구성원들 다 끝까지 힘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하던 연구원이 이제 허리에 디스크가 사실 있었는데 자기 일 마칠 때까지 아마 계속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 자기 일 다 마치고 입원하겠다고 그런 친구도 있고 주말 부부를 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연구원들과 특히 그 가족들에게 감사와 또는 죄송하다는 말씀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 디스크가요. 그게 생각보다 진짜 고통스러운 건데. 도저히 못 찾겠다고 발사까지 못 보고 이제 자기 일은 다 하고 가겠노라고. 제가 정말 크게 국민 대표에서 박수 드리고요. 끝까지 마지막 2부 능선까지 잘 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네. 어제 누리호 엔진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엔진 개발 단장이세요. 김진환 단장이었습니다.